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연통쾌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년 남자입니다. 저에게 얼마 전 너무나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 돈에 대한 욕심이 엄청났어요. 없이 자랐기에 축구화를 신고 축구하는 아이들이나 새학기가 되면 새로운 학용품을 잔뜩 들고 오는 애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아마 그때부터 제가 사업을 해서 꼭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엄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일은 안 하시는 한량이었기에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지긋지긋한 집 구석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 남자가 태어났으면 한번 사업으로 큰 돈 벌기도 해야 하는 게 사나이지.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무작정 맨땅에 헤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돈 한 푼 없이 무작정 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갔으니 말이죠. 20살이었던 저에게 세상은 참 가혹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한 동대문 골목, 그 구두 상점에서 얼마나 많이 억도 맞고 혼났는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월급에서 까이고 결국 어떤 날은 월급을 아예 못 받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게 악덕 사장이라는 것을요. 하여튼 어떻게든 기술이라도 배워보겠다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간 곳은 미싱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남은 쓰레기들과 잡동사니들을 치우고 재단하고 손질하는 허드렛 일을 도와주며 일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주 작은 방 한켠에서 잠도 잘 수 있었고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곳이었어요. 비록 지하에 있어 환기도 안 되고 온통 먼지에 쌓여있는 옷감으로 인해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지만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 사장님 모두 저를 좋게 보고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작은 지하방에서 만들어지는 옷들은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이 입는 곳으로 나가기도 했고 알아주는 장인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요. 그 덕에 제가 옷과 패션, 그리고 몰랐던 미지의 세계인 속옷시장에도 눈을 뜨게 되었지요. 그곳에서 몇 년간 일하며 기술도 배우고 사람 대하는 법, 어떻게 사회에서 버텨야 하는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법도 배우고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때 딱 든 생각이, 대한민국에는 아직 속옷을 패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일반 옷이나 외투는 브랜드 메이커 세장이 한국을 꽉 잡고 있지만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학생들은 엄마가 사주는 속옷, 나이 드신 분들은 그저 시장에서 싸게 파는 거 사와서 입고 철사가 튀어나와 가슴을 찌르는데도 그냥 브라자를 착용해야만 했던 그 환경을 남자인 내가 바꾸자 하면서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업 자금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동대문 상가에 들어가 새벽 도매일도 해보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했지요. 일하면서 같이 살고 있던 형이 제 방에 있던 물건들과 보증금을 전부 들고 날라서 한순간에 모은 돈을 다 잃어버린 적도 있었지만 정말 20대, 30대를 다 바쳐서 다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돈으로 속옷 관련 장사를 시작했어요. 돈도 많이 없었기에 시장 한켠에서 남자가 시작한 속옷 가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가던 곳만 갔었고 남자인 저에게 아주머니들은 신뢰가 가지 않았는지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제가 생각한 게 납품받아 오는 속옷에 예쁜 레이스들과 구슬 같은 장식품들을 달아보자. 속옷도 패션이다 라는 생각에 직접 미싱으로 하나하나 박았고 그리고 시장 상품이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저희 이니셜을 박은 고유의 디자인한 상표도 넣었어요. 유리창 안에 있는 마네킹을 다 밖으로 빼와서 오전, 오후, 밤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옷을 갈아입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도록 한 거죠. 저는 절대 가게 안에 있지 않았어요. 항상 밖에 나와서 손님들에게 이것저것 설명하고 말 걸고 환하게 인사하고 그러자 조금씩 저에게 관심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1명, 2명씩 아주머니들을 단골 손님들로 만들고 그렇게 가게가 점점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장 안에만 있으면 아무리 잘 돼도 중박이다 라고 생각한 저는 투박하고 두꺼운 손으로 직접 미싱하고 장식한 제품들을 하나씩 올리며 소개를 했어요. 그러자 반응이 오더라고요. 어찌저찌 연이 닿아서 심지어 외국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온라인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고 보수적인 한국 특성상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있는 소금 매장이 훨씬 잘 되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시장 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온라인 매장을 열 때까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40 후반이 되는 나이였어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를 만큼 열심히 살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렇게 앞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오는 반응에 저는 너무나 심취해 무리하게 욕심을 내버리게 된 겁니다. 시장에 있는 가게를 접고 서울 한복판 노른자 땅에 가게를 열기로 욕심을 낸 거였어요. 그 당시 사업자한테는 은행에서 대출도 많이 해주었고 제가 여태껏 모은 돈을 긁고 긁어 그렇게 가게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잘 됐어요. 그런데 제 가게가 잘 되는 걸 보자 주변에 우후죽순 비슷한 상점들이 생겼고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가게 매출이 서서히 내려가더니 어느 순간 곤두박질을 치더라고요. 중국에서 떼오는 값싸지만 디자인도 괜찮은 그런 제품을 제가 이길 수는 없었던 거였습니다. 온라인 매장을 철수하고 하나 남은 오프라인 매장을 지키겠다고 아둥바둥했지만 결국 남는 건 감당 못하는 월세를 내느라 뚫은 마이너스 통장과 산더미 같은 빚, 권리금까지 포기할 정도로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살던 집까지 팔았지만 결국 가게는 지키지 못했고 저는 서울 변두리로 밀려나 겨우 수중에 있는 몇백으로 한 주택 창고를 개조한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주인은 50대 중반으로 저와 나이가 비슷한 여자였는데 제가 그곳에 새로 들어가니 비참하더라고요. 참 힘들었습니다. 눈 뜨면 제가 처한 현실이 믿겨지지 않아 매일같이 술 마시고 잠들고 울고 밥도 하나 안 먹을 정도로 심할 지경이었지요. 제가 하루 종일 지하에서 나오지 않고 매일 복도에 술병이 수십 병 쌓여가니 집주인 여자가 걱정이 되었나 봐요. 문을 두들기며 사람 있냐고 말하더라고요. 거의 폐인이 된 상태로 "거 무슨 일입니까?" 라고 말하니 갑자기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몰라요. 얼굴은 왜 이렇게 살이 쏙 빠진 거예요. 다 됐고 밥이나 올라와서 먹어요. 정말 이러다 사람 죽어요." 하면서 저를 질질 끌고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조심스레 들어간 1층 주방엔 식탁 한가득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하니까 맨날 술 마시고 집에만 있으니 도무지 걱정이 돼서 안 되겠다고 준비한 밥이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왜 칠칠 맞게 눈물이 나던지 감사하다고 하며 염치 없게 우걱우걱 먹었습니다. 집주인 여자는 저처럼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더라고요. 젊은 시절 겪은 사고 때문에 일찌감치 결혼 포기하고 사람도 잘 안 만나며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으로 먹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길래 그 나이까지 능력도 있으면서 결혼을 안 했을까 궁금했지만 괜히 물어봤자 상처가 될까 싶어서 말을 아꼈지요. 집주인 여자는 말하더라고요. 동년배니까 그냥 친구 집에 놀러와서 밥 먹는다 생각하고 점심이라도 여기 올라와서 먹으라고요. 어차피 혼자 사니까 반찬도 많이 남고 무엇보다 지켜보는 내가
당신이 너무너무 위태위태해 보여 가만히 못 놔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찌하셨는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 집주인이 노크가 아니었으면 전 이 세상에 없었겠지요. 그렇게 그날 이후 저는 그 여자와 말을 트고 매일매일 밥을 얻어먹이며 조금씩 피폐해졌던 정신도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저의 마음은 쉬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중에 있던 돈이 다 떨어지고 월세 낼 돈도 없고 막걸리 한 병 사 먹을 동전도 없으니 삶이 비참해지더라고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이 집 정리하고 한강을 가려고 했습니다. 가기 전 마지막 밥이라도 얻어먹고 방 뺀다고 말해야겠다 라고 1층에 올라가서 밥을 먹는데 저의 표정을 본 그 여자가 낌새를 눈치챘나 봐요. 왜? 줄게요? 라는데 순간 흠칫했습니다. 식은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얼굴 표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 여자는 정말 왜 그래요? 나 같은 여자도 살아갔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잘 나갔다면서요. 인생에 실패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사업하는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실패 겪고 일어나는 맛에 사업하는 거지. 제발 나 같은 등신도 샀는데 죽지 말라고요. 제발 당신 때문에 나도 이 갑갑한 집안 생활이 조금이나마 활기를 찾았으니까 밥 해주는 재미로 하루를 버틴다고요. 당장 지금 힘든 거 아니까 사정 나아질 때까지 돈 안 받을게요. 그니까 좀 살아요. 밥 좀 먹고 좀 제대로 기운내서 살아가라고요. 하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생판 남인 사람이, 그것도 집주인이 나를 이렇게 배려해주는데 내가 이러면 쓰나? 하고 저는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너무 고맙고 마음씨 고운 집주인 여자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저는 허리를 졸라맸어요. 다시 시장 바닥으로 나가 쌓였던 재고들을 팔기 시작했고 기대와 다르게 예전에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힘내라고 금방 물건들을 사주시고 힘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건 판 돈으로 또다시 물건을 떼와서 팔고 그렇게 돈을 점점 불려나가서 처음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장소에 다시 자리를 잡아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입이 안정화되니 그동안 잘해주었던 집주인 여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가장 잘 알고 자신 있어 하는 게 미싱이고 속옷이니 그냥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집주인 여자만을 위한 속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보지 말고 내가 속옷 장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동안 고마웠다고 그래도 빈손으로 계속 얻어먹는 건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몇 장 가져왔어요. 이건 와이어도 없고 편해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나 이상한 남자로 보지 말고 입어요. 하면서 툭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집주인 여자 그걸 받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한평생 살면서 처음 받아본다고 고맙다고 하는데 저는 뭘 저한테 고마워요. 내 목숨 살린 여자가 그쪽인데 저가 더 고맙죠. 하니까 갑자기 집주인 여자가 당신이 내 목숨 살린 거예요. 다 죽어가던 내 심장에 불 지핀 거라고요. 하면서 저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음 한켠에 저도 집주인 여자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에 놀람과 동시에 너무 좋았고 저도 모르게 확 안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희의 사랑은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조심스러운 만남을 지속하던 중 하루는 분위기가 잡혀 심장이 쿵쾅대는 그날, 첫 그날을 보내게 된 겁니다. 조심스레 저는 분위기를 잡았어요. 한참 분위기가 고조가 됐는데 갑자기 그녀가 잠깐! 하면서 사실 나 말 못한 비밀이 있어요.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는 겁니다. 뭔데요? 나한테 숨긴 거라도 있어? 말해보소. 라고 하니 그 여자는 머뭇거리다가 자기의 긴 치마를 위로 들어 올리며 조심스레 다리를 보여주었어요. 더우나 추우나
항상 발끝까지 질질 끌리는 롱치마에 긴 티를 입고 있었기에 그녀의 다리를 처음 본 저였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녀의 왼쪽 다리는 의족이었습니다. 감쪽같이 몰랐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사실 그 여자는 대학 시절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한쪽 다리를 잃었고 그 이후로부터 쭉 의족을 끼며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리를 잃으니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도 안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레 결혼 생각도 없어지고 그렇게 집 안에서만 생활하며 이 나이까지 먹은 거였죠. 자기 다리가 이렇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다 떠나갈 거라고 생각해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 모두 결정적인 순간을 치를 때가 되면은 본인이 내쳤다고 합니다. 자신이 비밀을 들키기 싫어서요. 하지만 저에게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기고 싶어 하지 않았고 상처를 받아도 되니 솔직하게 털어놓은 거였죠. 놀래켜서 미안해요. 그냥 숨기려고 숨긴 게 아닌데 언젠간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이렇게 됐어요. 미안해요. 다리가 이래서 사는 게 힘들어와 안 좋은 생각까지 한 저를 당신이 마주치고 나서 죽은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냥 당신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보였고 당신이 지하방에서 끙끙대며 앓고 있을 때 마치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 직후 다리를 잃은 나의 모습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이런 날, 장애를 가진 날 떠나도 좋아요. 실망시켜서 미안해요. 하면서 펑펑 우는데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평생 지켜줘야겠다. 내가 옆에서 보호해주고 책임지며 살아야겠다. 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저는 말했죠. 다리가 하나 없던 두 개가 없던 저한텐 그게 중요하지 않소. 당신은 날 살린 생명의 은인이고 강철처럼 살아온 내 인생에 따뜻한 손길을 내어준 첫 여자요. 엄마에게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과 집밥을 당신이 처음 내게 건네주었고 갓 태어나 걷지 못하는 송아지 같은 날 일으켜준 게 당신이에요. 의족을 차고 있어도 누군가를 일으키는 힘을 가진 당신을 고작 의족 찬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포기하라고? 절대 안 되지. 이젠 제가 평생 지켜줄게요. 당신이 다리가 되어 전국 방방곳곳 해외 어디든 나갈 거고 못 해본 것들 하나씩 다 해볼 거요. 하면서 와락 깨어났습니다. 저희 둘은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서로의 모든 걸 털어놓았고 진정한 부부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정말로 아내의 두 다리가 되어 전국 방방곳곳 여행을 가고 해외도 가는 등 아내에게 세상을 알려주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의족 때문에 땀이 차고 다리에 무리가 가서 쉽게 피곤해지는 아내를 위해 저는 업고서라도 산에 가고 계곡도 가고 했네요. 내가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니 이젠 그 은혜 제가 평생 옆에서 지켜주며 갚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랑인가 봐요. 나이가 50이 훌쩍 넘은 상황에서야 사랑을 알았네요.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